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디지털 에듀테크 아카데미 기초과정의 AI 윤리교육 및 디지털 시민교육 강의를 담당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은주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AI 윤리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인데요. 과정명과 같이 요즘 AI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AI가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AI 윤리를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왜 AI 윤리가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 AI 윤리와 관련돼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을 우리는 실천해야 할 것이며, 또 선생님들께서 이 AI와 관련된 다양한 에듀테크들을 활용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조심해서 에듀테크를 선택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 개인적인 개인 정보나 데이터의 어떤 측면을 또 고민하면서 이 AI 윤리와 함께 생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디지털 시민교육 측면에서는 요즘 이제 한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던 것에서 현재는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방향성이 좀 더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교육이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떠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차시의 학습 목표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저희의 이 테마가 두 가지인 관계로, 첫 번째로 AI 윤리교육적 측면에서 AI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AI 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측면, 저희는 아무래도 사용자 측면이 될 테니까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확인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이제 좀 적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인데요. 디지털 시민교육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이 디지털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2022 개정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아마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AI와 윤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이제 헤드라인 그 제목들만 한번 보시면 최근 기사들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6월 18일에 나왔던 기사 중에 AI 시대 테드 창이 한국 교실에 던진 질문이라고 해서 칼럼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학생이 햄릿은 바보다라고 썼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독특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학생이 직접 사고를 해서 그 글을 썼다는 게 독창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떤 이제 포럼에서 전문가가 얘기를 한 기사의 내용인데요. 즉, 우리가 요즘 AI 시대에서 챗 GPT가 쓰는 글을 과연 그 챗 GPT를 저자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 다들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챗 GPT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또 활용되고 있고, 이런 시대에서 요즘 아이들이 보고서를, 특히 대학교에서도 보고서를 챗 GPT를 활용해서 써서 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각 대학마다 이러한 AI를 활용한 이 챗 GPT를 활용한 보고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AI 시대에서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챗 GPT한테 어떤 질문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챗 GPT에 많은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내놓는 대답들에는 사실 그게 다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 2023년 3월 15일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챗 GPT에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 기사 아마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 GPT가 세종대왕의 맥북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챗 GPT가 대답을 한 거죠. 즉, 챗 GPT라는 이 인공지능은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것을 바탕으로 이 챗 GPT가 말 그대로 이제 창작을 해서 뭔가를 이제 대답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 챗 GPT가 내놓고 있는 이 대답들이 정확하냐? 그렇지 않은 답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정확한 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정보를 잘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AI의 윤리적 문제로 굉장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특정 회사에서 챗 GPT를 허용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도 요즘에 많이 있는데, 챗 GPT의 회사의 이제 사원들이 본인 회사의 고유의 정보를 이제 물어보게 됐을 때 그 데이터는 이제 만천하에 또 공개가 되는 하나의 데이터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챗 GPT는 뭔가 또 새로운 대답들을 내놓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제 다양한 윤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도 6월 17일자 기사인데요. 거짓말하는 AI, 악용 위험을 막겠다 해서 네이버에서 안전대응 체계를 발표를 한 기사도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즉, AI 시대에서 AI와 왜 윤리 문제가 발생하냐의 측면에서는 사실 AI가 내놓는 이 부정확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재생산해내는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의 개인정보가 침해가 된다든지 회사 고유의 정보들이 침해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우리는 AI 시대에서 이런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AI 불확실성을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윤리의 이제 사전적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네이버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선 이제 사람으로서라는 부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 윤리의 이제 영어 단어는 ethics라는 걸로, 사실 그 ethics가 가지고 있는 어원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꼭 사람으로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규범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뭔가 이러한 당위, 이런 것들을 윤리라고 보는 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더 적합한 것 같아서 두산백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윤리의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우리는 이 윤리라는 이 용어는 옳고 그름, 가치, 문화, 그 사회에 따라서 사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AI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윤리가 굉장히 나라마다 또는
어떠한 문화마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수많은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우리는 다 같이 고려하면서 이 AI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또 미국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AI가 우리 사회에 맞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만의 뭔가의 기준을 가져갈 필요도 있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또 통용돼야 할 그런 공통의 기준들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인권이나 기본권들을 보장하는 선에서 우리 AI 기술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혁신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와 윤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는요, AI와 윤리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가 표준으로서 공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표준은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사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심각성 수준의 설정, 이해관계자 시나리오 정의, 달성 가능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직접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상당히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도입하고자 할 때 사용자 측면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AI와 윤리를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이 프로그램이 이런 측면에서의 유해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3대 기본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사회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다음에 기술의 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대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대 윤리 기준으로 투명성, 공정성, 무해성, 책임성, 사생활 보장성, 편익성, 자율성, 신뢰성, 지속성, 연대성, 이렇게 1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씩 제가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그 각각을 어떠한 특징에서 우리가 사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성인데요. 투명성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사용자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의 개시 시점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기준에서 제공 시점에 상응하는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 발생 가능한 사전 사후의 위험 유의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옵션 제공 등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이 투명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챗 GPT 같은 서비스를 활용을 할 때도 그 챗 GPT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사전 사후의 위험의 유의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인 공정성이라는 거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단계에서 사용자 및 데이터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며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되고,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이게 취약계층한테는 적절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제품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이의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공정성이 확보된 다른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해성이라는 거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명백한 오류나 또는 어떠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용자가 그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인공지능이 정확한 답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확한 자료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 그 정보를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학교 현장에서 뭐 선원순련 평가를 AI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생활기록부를 AI를 활용한 다양한 에듀테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에듀테크들을 활용하실 때 이 무해성 부분에서 내가 이 잘못된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부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설정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우리가 만일 인공지능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뭐 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거나 이러한 뭔가 피해가 발생이 됐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이들은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항상 하시면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생활 보장성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보호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의 오용이 최소화된 상태여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성이라는 거는 아까 인공지능의 이제 3대 목표 중에 사회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하고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의 내용이 편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하고 판단한 뒤에 결심 후에 행동까지 각 단계를 우리 인간 스스로 판단하여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 인력을 대체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이 자율성인데요. 즉 인공지능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은 해야 하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 측면에서의 자율성까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서의 이제 자율성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은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특정 데이터나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그런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는 무결성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이 지속성, 즉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연대성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은 다양한 집단 사이의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활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측면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각각의 이 속성들을 한 번씩 고민을 하시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뭔가의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이 AI와 윤리적 측면에서의 한 번씩의 검토를 하실 때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내가 사용자 측면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체크를 하신 후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와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테마인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시민 역량이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이용하고 정보를 분별력 있게 수집, 분석, 이해,
평가하는 역량이다라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소양 교육 가이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이제 디지털 시민 교육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2024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과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그 다음에 AI 정보 교육을 토대로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 여기서는 디지털 참여, 디지털 소통, 디지털 안전, 디지털 윤리, 디지털 책임, 디지털 창작 이렇게 6개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6개의 역량이 바로 디지털 시민 역량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역량들을 키워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소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 역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즉,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역량을 이제 디지털 소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총 4개의 기본 역량, 기본 소양을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역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 그 다음에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디지털 윤리와 정보 보호, 이렇게 4가지의 대영역에서의 디지털 기본 소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기본 소양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즉, 디지털 기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들 이 하나가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이라는 그 대영역에 대한 역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뭔가 책임을 다하고 디지털 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또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실천 역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기본 소양으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또 자료들을 수집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이 기본 소양이 있어야지 앞서 말씀드렸던 또 디지털 사회에서의 시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생성과 관련된 기본 소양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사용 목적을 고려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료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어느 정도의 기본 소양으로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어야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뭔가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뭔가 저작권 문제, 다양한 정보의 오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이상의 실천 역량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시하고 있는 화면에 이 기본 소양들은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기본 역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환경 내에서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앞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제시되는 정보들이 너무나 다양한데 이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이거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협업하는 이러한 소양들을 기를 수 있어야
그 소양이 기본이 돼야지 앞으로 뭔가 협업을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이러한 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디지털 의사소통 역량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실천으로 좀 더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 방안들을 구안해내고 생각해내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뭔가를 실행해낼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역량은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에서의 기본 소양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윤리와 정보 보호인데요. 앞서 이제 AI와 윤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본 소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디지털 이 윤리라는 측면은 앞서 얘기했던 AI 시대에서의 윤리는 제가 AI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디지털 윤리는 사실 디지털이 AI보다는 또 훨씬 더 큰 범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타인을 배려하고 예절과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역량들, 예를 들면 요즘에 사실 이 디지털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역량하고도 또 같이 연결이 되면서 SNS 환경에서 아이들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거기에서의 학폭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디지털 윤리와 많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이 디지털 윤리는 그렇게 디지털 사회에서의 타인들을 배려하고 그 안에서 디지털 환경 안에서의 예절과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는 키워줘야 된다. 기본 소양으로서. 그리고 또 디지털 정보보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죠. 저작권도 이 정보보호의 하나이기도 하고, 즉 남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저작물이 왜 중요한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기본 소양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소양이라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민으로서 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다양한 역량들 중에서 그 밑에 기본이 되는 기본 역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소양과 실천 역량 이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 앞서서 제시한 이 내용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소양이고요. 이 2022 개정교육과정 내용을 기반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앞서 인성이 바탕이 된 디지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 역량 그 부분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은 앞서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기본이 돼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앞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만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바로 1. 디지털 안전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인데요.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디지털 사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실천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나 집어넣었다라는 좀 차별점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디지털 사회에서 요즘 아이들이 사실 오프라인 사회에서의 자아와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아를 좀 다르게 설정해 놓고 디지털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인격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좀 문제가 된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또는 한참 메타버스가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시대 때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 가상현실에서의 나의 아바타를 만들면서 이 아바타에 대해서는 나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부여해서 이 아바타는 나와는 다른 아이야 라고 해서 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윤리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자아를 막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즉, 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나의 모습과 디지털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꼭 일치된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아 정체성, 즉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아 역시 위험하지 않게 이 사회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어긋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자아 정체성,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는 요 포인트를 가지고 왔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본 디지털 역량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이해, 디지털 정보 콘텐츠의 관리와 활용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했던 기본 소양하고 다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을 실천 역량으로 조금 앞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의사소통이 기본 소양으로 갔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의사소통과 협력 부분을 실천 역량으로 좀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실천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즉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역량들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측면인데 디지털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그다음에 협력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다 알듯이 디지털 정보를 잘 공유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사회, 디지털 환경에서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이 환경 내에서의 관계를 잘 바람직하게 형성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실천 역량으로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2 개정교육과정과는 또 별개로 실천 역량으로 디지털 창작 및 향유라는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디지털에서의 문화 향유 엄청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즉, 디지털에서의 문화 향유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실천 역량으로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실천 역량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즘 아이들 남들 틱톡에서 쇼츠에서 이렇게 따라하는 것들, 춤이나 이런 것들 따라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문화들을 굉장히 향유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향유할 때 한 번씩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해야 한다든지, 즉, 남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가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기본 소양에서 배운 정보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 이쪽에서 이제 아마도 그 정보 콘텐츠 생산 이쪽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서 이제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직접 표현하고 창작할 때 그 저작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러한 역량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이 디지털 창작 및 향유를 아마 별도의 실천 역량으로 중요하게 뽑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 참여인데요. 디지털 시민으로서 이제 디지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의 사회 문제를 성찰하게 해야 된다. 즉, 요즘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범죄라는 새로운 영역도 나오고 있고, 즉 그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디지털
바람직한 디지털 시민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 문제를 성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해서 디지털 시민 참여 역량을 또 한국지 실천 역량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성 기반의 디지털 시민 역량, 즉 디지털 역량을 이해함에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지금 이 6가지의 역량들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수업을 설계하시고, 즉 아이들이 디지털 사회에서의 어떠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것이냐, 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우리가 내용을 내 과목에서 녹여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든지, 주로 이제 정보 콘텐츠의 관리와 활용은 사실 아시다시피 개정교육 과정에서 정보교과에서 성취기준에서 굉장히 많은 성취기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량과 관련해서 사실 이 역량이 꼭 정보교과에서만 제시를 할 역량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이제는 이러한 정보 콘텐츠를 활용하는 뭔가의 교육을, 수업을 설계하실 때는 이런 기본 역량들이 아이들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수업이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의 사례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온 것은, 이것도 경기도 교육청의 기본 계획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경기도 교육청의 통합 자료실에 가보면 이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학교들이 실제 수업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디지털 시민교육, 이 역량들이 학교 수업에 어떻게 녹여질 수 있을지, 즉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별할지, 또 바람직한 SNS를 어떻게 사용할지, 또는 요즘 선생님들 굉장히 이 디지털 에듀테크들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수업에서. 그랬을 때 디지털 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에듀테크, 이러한 SNS를 활용할 때 기본 우리 수업에서의 규칙이라든지 아이들과 어떤 단어는 쓰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수업 내에서 만들어야 될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첫 시간에 만들어 보는 수업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디지털 안전 영역에서 선생님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특정 교과가 아니더라도 모든 교과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많은 수업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이러한 이 주제들을 어떻게 녹여서 내가 내 교과와 연계해서 이 수업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을 하셔서 내 수업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책임 부분에서 요즘에 제가 많이 앞에서도 강조드렸던 온라인상에서의 에티켓, 그 다음에 저작권, 내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과제들이나 디지털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작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남이 만든 그림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 출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부분 특정 그런 선생님들의 교과와 연결시켜서 수업을 설계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모든 수업에서 디지털 시민 교육을 실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AI 윤리 교육과 디지털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AI 윤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즉 AI가 적용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학습자들도, 학생들도 이제 AI가 활용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접할 때
때 어떠한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체크리스트 10가지 부분을 꼭 한 번씩은 그래도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AI가 적용된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교육 측면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 역량이 잘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